그 돌멩이를 뚫고 나오는 그 힘처럼 우리 몸의 별을 깨준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파석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거 역시 뽕나무과야. 그래서 우리가 이 뽕나무과에 지금 이 설명한 것 중에서도 또 더 있지만은 대략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 저런 그 식물들 갖다가 좀 이해하면은 뽕나무의 전체적인 윤곽이 뽕나무라는 게 그저 만만한 식물이 아니구나. 아주 예전부터 활용되고 그 응용력이 아주 다양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일단 뽕나무니까 뽕나무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 주위에는 뽕나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뒤끝 가야 산에 가야 산뽕나무가 좀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크만큼 뽕나무가 없는 거예요. 사실 뽕나무는 오래전부터 2000년 그 이전부터 농경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심고 번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채취해가지고 누에를 키웠잖아요. 네. 이 바로 뽕잎을 먹고 누에가 다시 거기서 씨를 짜서 비단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근데 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뽕나무가 많았었어요, 상당히.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지역에 저 강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은 뽕나무 밭이에요, 거기는. 그야말로 상전 벽도가 돼버린 거야. 상전 벽해가 아니고 상전 벽 도시가 돼버린 거지, 뽕나무 밭이. 큰 빌딩이 쓰고 말이죠. 조선조 때, 조선 왕조 때 한양으로 도읍지로 옮겼는데 경복궁 앞에 딱 있는 산이 남산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남산이 생긴 모습이 누에 머리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잠두봉이라는 옛 이름을 갖고 있어요. 뭐 그 위에는 목멱산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지만은 동물의 생긴 모습을 이렇게 봐가지고 잠두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잠두봉이 머리가 어디로 가 있냐면은 경복궁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저기 강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. 그러면은 한양 그 조선 왕조의 그 수도가 발전하려 그러면은 특히 조선 왕조가 발전하려 그러면은 저 누에가 잘 먹고 잘 커야 된다. 그래가지고 풍수지리로 바로 강 넘어 강남 쪽에 수많은 뽕나무를 심었던 거예요. 그래서 잠실이 된 거죠. 잠원이 된 거죠.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많은 뽕을 재배해가지고 이 한양으로 다 팔고 그랬던 거죠. 그러니까 그 이제 뽕이 없어졌으니까 거기가 다 지금은 뽕을 활용을 못하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 뽕나무의 중요성을 알고 재배를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특수 성분을 뽑아내가지고 엄청나게 뛰어난 약을 개발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잠깐 도시화돼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연구해가지고 더 새로운 걸 내서 아주 강력한 경쟁이 있는 그런 약물을 만들어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거죠. 지금 실제로 산뽕나무의 효능은 일반 재배 뽕나무보다도 훨씬 좋아요. 맛도 좋고요. 특히 산도가 신맛이 단맛하고 어우러지는 게 이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료로 만들 때는 만일에 식초를 만든다. 그러면 산도가 중요하거든요. 좀 구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는 그냥 재배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좀 잘해서 키우든가 그 산을 다 사가지고 말이죠. 지금은 이 누에를 안 키우면서도 뽕나무를 키우는 동네가 많아졌어요. 왜 그럴까요? 발효액 만들어서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. 발효액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뽕이 없단 말이에요. 뽕 따라가서 하는데 뽕이 없는데 저 깨끗한 곳에서는 재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일찍 나와. 6월 정도면 나와요. 그래가지고 그 큰 재배된 그 뽕을 사가지고 발효액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. 아주 물도 잘 나와요. 특징이 또 부드럽다는 거야. 그야말로 짜지도 맵지도 않고 그냥 막 넣어도 그냥 물 먹듯이 이런 뽕나무를 지금 유기농으로
깨끗하게 재배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것이 시장에 조금씩 흘러나오는데, 그러니까 산뽕나무도 좋지만은 재배뽕나무도 좋다. 유기농으로 키운 거 씻지도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다. 깨끗한 곳에서 키운 거요. 그런 걸 구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, 또 꽃이 피기 전쯤에 새순이 달리면은 그걸로 또 무쳐 먹고 장아찌 해 먹고, 또 스님들은 절에서 부각도 해 먹고. 맛이 아주 달고 부드러워요. 아이들도 좋아해요. 요새는 사람들의 음식이 좀 변해서 짜고 매운 건 이제 별로 잘 안 먹어요. 만일에 그렇게 먹고 있다면 그럼 특히 그 사람은 지구인이 아니고 화성인인 거죠. 그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, 사람들이. 자, 뽕나무 동물 중에서 이 꾸지뽕나무입니다. 이게 꾸지뽕나무 지금 밑에 저 열매가 아직 돼 있는 거고, 저거는 꾸지나무라는 거고. 어려워요, 그렇죠? 그런 게 이제 구석적으로 하면 그런 거는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는데, 다행히도 잎도 열매도 다 같이 쓰는 거야. 그러니까 뭘 몰라도 저게 뽕나무 닮은 놈이구나 그러면은 그냥 불문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특히 저 꾸지뽕나무의 열매는 아주 발효력이 좀 특이한 거예요. 그러니까 조심하시고, 활용도가 높지만은 처음 만져보시는 조심하시고 써야 돼요. 자, 이 꾸지뽕의 저 잎이 꼭 감나무 잎처럼 생겼어요. 반질반질하면서 두꺼워요. 저걸로 어린 순 같고, 또 꾸지뽕 잎차. 야, 좋죠. 그 다음에 저 줄 갖고도 또 차를 만들고. 그러니까 이런 이 뽕나무도 그 비슷하게 다 차를 만드는 거겠죠. 뽕나무 잎은 특히 상엽이라 그래가지고 이른 봄에 채취하거나 또는 가을에 설이 맞은 놈도 써요. 가을에 설이 맞은 잎을 그 차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. 그걸 갖다가. 그러니까 그런 활용도를 잘 있고, 이건 이게 뽕나무 지금 저기 아직 익기 전이고 저 이렇게 익은 거죠, 그렇죠? 그래서 저것들이 익어갈 때쯤, 이거 갈 때쯤 바로 따서 말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상심자가 되는 거고, 농 익은 거, 그거는 바로 따서,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오디라고 부르는 거죠. 바로 먹을 수 있는 거. 조금 덜 익은 거는 이제 말려가지고 바로 그걸 이제 약재로 쓰는 상심자. 저 농 익은 걸 좀 말리기는 좀 어렵고 성분도 너무 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탱탱한 거. 저렇게 생기는 딸기 같은 건 다 그런 때 채취하는 거예요. 익기 전에. 그러니까 꽉 조여 있을 때, 그 안에 생명력을 꽉 쥐고 있을 때,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채취해가지고 쓰는, 예를 들어서 복분자 같은 것도 사실 그때 다 하는 거예요. 산딸기 같은 건.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, 우리는 그냥 이제 발효액을 만든다 그러면 저럴 때 좋죠. 술 만들기 좋고, 식초 만들다 저럴 때가 좋죠. 여러분들이 이 뽕나무의 종류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, 뽕나무는 성질이 약간 차요. 약간 차. 그래가지고 활용하는데, 특히 이 뿌리 같은 부분은 그 찬성분이 조금 더 해서 어디에 쓰냐면은 이 폐가, 우리의 오장육 중에서 폐가 열이 퍽퍽 올라올 때, 무서운 병이죠. 이랬을 때 그 폐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해요. 근데 산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옛날에 뽕나무 키우는 데 가면 큰 뽕나무들이 있거든요. 그럼 이제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요. 이 힘이 좋아가지고. 그래가지고 나오는데, 또는 물에 쓸려가지고 또 땅이 좀 뺏겨나가나. 그럼 뽕나무 뿌리가 누런 게 이렇게 툭 바깥에 다리 하나 탁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. 오라, 땡이구나.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안 돼요, 그거는. 햇빛 맞은 뿌리는 또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안쪽으로 쭉. 이 뽕나무에 관한 전설, 참 무시무시한 전설들이 있는데, 그야말로 이 뽕나무는 생명력이 강해가지고, 이게 그 거북이를 살만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 이 뽕나무로 이 화력을 붙이면은 그 죽지 않는 거북이도, 천년 묵은 거북이도 그냥 목숨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. 그 옛날에 그 전설인데 그걸 갖다 신상부라는 그런 건데, 다시 말해서 뽕나무하고 거북이를 조심해라. 오래 산 뽕나무하고 오래 산 거북이를 조심해라. 이건 인간들보다 더 똑똑하다니까. 말 조심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, 그때 뽕나무의 화력이 특별한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는 이 뽕나무 갖고도 그렇게 해서 쓰고 그랬고, 열매는 물론 자양강장제. 뽕나무의 열매는 자양강장제. 자, 가지는 잔 가지들이 있죠. 이걸 갖다 어려운 말로 상지라 그러는데, 이제 뿌리 안 캐고 그 가지라도 이렇게 쳐가지고 그냥 좀 말려두고 있다가 우리가
환자를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이 가지를 갖고 고와, 사골 고우듯이 고와, 진하게. 우리가 이 4년째 공부하면서 조금 모자란 거 있으면 무조건 고와요, 그냥. 사골 고우듯이 고와가지고 깨끗하게 나중에 걸러서 절반이 되도록 줄여가지고 돌솥에다 놓고 이제 고우는 거야, 천천히. 그래가지고 고를 만드는데 이 뽕나무 가지, 다시 말해서 상지라는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또 잎도 넣어도 괜찮아요. 해가지고 그 고를 만들면은 고혈압, 수족마비증에 이제 저기 바로 낫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걸 일상생활에서 먹는 거예요. 다시 말해가지고 고혈압이나 수족마비증 그 자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까지도 더 해주면서 다시 말해가지고 몸에 약간 열이 올라가지고 기침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얘들이 그 성질이 찬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차진 않고 삭혀 내려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고치는데 몸이 아주 찬 사람들은 조금 이제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죠. 몸이 찬 사람이 이거 기침 고쳐 폐를 내려 그러면 좀 곤란한 거죠. 왜냐하면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.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잘 공부하면서 적응증을 맞춰가지고 써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적응증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관지염, 천식,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한대요. 그 다음에 신경성 쪽에도 좀 쓰이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위별로 해가지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자,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